갈빗집 시어머니 생신 전날. 여기 고기 맛있다고 소문났다더니 사람 정말 많다. 그치? 그래도 우리는 앉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서두르길 잘했지 뭐야. 그러게, 얼른 시키자. 여기 온다고 아침도 걸렀더니 배고파. 알았어. 근데 저거 너희 시어머니 아니니? 뭐? 우리 어머니? 어머, 정말이네. 여긴 어쩐 일이시지? 근데 저기 옆에 앉은 사람 너희 시아버지 아니지 않아? 그러네. 처음 보는 어르신인데? 야, 혹시 너희 시어머니 바람난 거 아니냐? 뭐? 말도 안 돼. 어머님이 바람은 무슨? 우리 시부모님 같이 금실 좋은 분들도 없어. 20살에 만나서 40년 가까이 해로하셨잖아. 그건 모르는 거다, 너. 요즘에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평생 한 사람만 보면서 참고 살다가 자식들 결혼시키고 갈라서는 거지. 아휴, 아니야. 다른 분들은 다 그래도 우리 시부모님은 그럴 리가 없어. 아마 그냥 아는 사이일 거야. 내가 어머님 지인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야, 네가 못 봐서 그러는데 아까 저기 두 분 밖에서 들어오실 때 팔짱 끼고 들어왔거든.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아무 사이 아닌 사람들이 왜 팔짱을 끼냐? 이런 맛집에도 단둘이 찾아오고. 아무래도 난 좀 이상한 것 같거든? 설마. 난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여러 봤다. 너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잘 살펴봐. 아, 알았어. 어머, 근데 저게 뭐야? 남자가 너희 시어머니한테 뭘 주는 것 같은데? 선물인가 봐. 내일이 우리 어머님 생신이시거든. 어머, 어머, 팔짱 끼고 생일 선물 주고받는 사이면 얘기 끝난 거다. 네가 나중에 시어머니 한번 슬쩍 떠봐. 내가? 아휴, 그런 걸 어떻게 물어보냐? 야, 그럼 너희 시어머니 불륜의 현장을 목격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넘어갈 거야? 아, 모르겠다 정말. 저는 결혼 6년 차 새댁입니다. 그런데 주말에 친구와 소문난 맛집을 찾았다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현모양처의 대명사 같던 저희 시어머니가 낯선 노년의 남성과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며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시댁, 다음 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오냐, 고맙다. 안 그래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이렇게 상다리가 휘어지게 상을 다 차려주고. 새아가 고맙다. 아니에요. 아가씨가 많이 도와줘서 힘들지 않았어요. 미역국은 언니가 끓이고 불고기는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아빠는 뭘 하시는데 이렇게 안 나오시는 거지? 아빠! 나가요, 나가. 여보, 이거 당신 생일 선물. 와, 아빠, 이거 명품 목걸이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그래, 엄마가 그동안 아둥바둥 너희 키우느라 변변한 목걸이 하나 사질 못했잖니. 그래서 이번엔 내가 큰 맘 먹고 하나 샀다. 어서 해봐요. 어머나, 이거 정말 비쌀 텐데 고마워요, 정말. 고맙긴. 당신이 40년 가까이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약소하지. 생일 축하해요. 아유, 엄마랑 아버지는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깨가 쏟아져요? 그러게요.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세요. 저는 다정한 아버님의 모습을 보자 다른 남자와 웃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남편에게 그날의 일에 대해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주인공 집 그날 저녁. 자기야,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비장해? 갑자기 무섭잖아. 나 뭐 잘못했어? 그런 거 아니야. 놀라지 말고 들어. 저기 어머니한테 남자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어? 남자?
그래, 믿기 어렵겠지만 내가 직접 목격했어. 뭘 봤는데? 내가 주말에 친구랑 고깃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거길 어떤 남자랑 둘이 오셨더라고. 난 또 뭐라고? 대낮에 고깃집에서 만났는데 그걸로 뭘 그렇게 심각해? 자기야, 어머니가 남자랑 단 둘이 만나셨다고. 내 말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근데 엄마가 한밤중에 모텔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고기 먹으러 간 게 뭐? 그 남자가 누군 줄 알아? 두 사람이 팔짱도 끼고 있었단 말이야. 아유, 발장은 무슨. 그냥 살짝 잡은 거겠지. 아니, 자기는 왜 이렇게 태평해? 그렇게 다정한 아버님을 두고 어머니가 몰래 남자를 만나셨다니까? 아마 교회 사람일 거야. 엄마가 아는 남자가 어디 있냐? 그 남자가 어머니한테 선물도 주던데? 남녀가 단둘이 만나서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게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이, 뭐 이유가 있었겠지. 평소에 엄마가 도움을 주셨던지. 그럼 자기는 이 사태가 아무렇지 않다고? 사태는 무슨. 엄마가 정말 바람이라도 났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숨어서 만났겠지. 주말에 사람 많은 고깃집에를 왜 가셨겠어? 걱정하지 마. 자기 요즘 불륜 드라마도 보냐? 괜한 감정이입 그만하고 주무시기나 하세요. 아니, 그렇게 웃고 넘어갈 거야? 아니면 뭘 어쩌라고. 어머니한테 확인은 해봐야지. 혹시 정말 외도라도 하고 계시면 어쩔 건데? 자기야, 오늘 우리 부모님 못 봤어? 얼마나 사이가 좋으신지 말 안 해줘도 알잖아. 더구나 엄마 나이가 몇이시냐? 말이 되는 소리를 내야지. 얼른 잠이나 자자. 나 피곤해. 남편은 며칠을 고민한 제가 기운 빠질 만큼 심드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숙함의 상징 같은 시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사건이 마음에 걸려 한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데 그런 일이 있고 불과 며칠 만에 저는 또 기야말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모텔 입구, 며칠 후. 어머, 아버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근데 저 여자는 아니, 세아가, 네가 여긴 어쩐 일로 왔니? 저는 이 건물 5층에 거래처가 있어서 왔어요. 근데 아버님 지금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너 잠깐 나 좀 보자. 아버님, 제가 본 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저 젊은 여자랑 모텔에서 나오신 거죠? 목소리 좀 낮춰라.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니? 제가 지금 목소리 낮추게 생겼어요? 언뜻 보니까 저 여자 목에 어머니한테 사주신 거랑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던데요. 아버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얘가? 이게 뭔 큰일이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남자들 다 한 번쯤은 한눈 파는 거 흔한 일이다. 네? 겉으로 그렇게 애처가처럼 행동하시더니 여태 어머니 모르게 이러고 다니신 거예요? 너 혹시 네 시어머니한테 오늘 본 거 말할 생각은 아니지? 괜히 섣불리 입 놀렸다가는 경을 칠 줄 알아. 아버님, 정말 저희 아버님 맞으세요?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까봐 그러지. 그냥 모른 척 해라. 그럼 저 여자는 어쩌실 건데요? 정리하실 거예요? 뭐? 아니 네가 뭔데 정리를 하라 말아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니? 저 여자 당장 정리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모르시게 할게요. 너 지금 나 협박하냐? 뭐라고 하셔도 좋아요. 우리 집안에 행복이 걸려 있는데 그깟 협박이 대수예요? 알았다, 알았어. 정리하마, 됐지?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외도로 받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시아버지의 불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꼬 부부라고 믿었던 시부모님들의 민낯은 저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비밀을 알게 된 대가로 몸무게가 5kg이나 빠질 만큼 마음고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큰 맘을 먹고 남편과 아가씨 앞에서 아버님의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인 두 사람의 반응은 또다시 저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인공 집, 일주일 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전 갑자기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지난번 일은 오빠한테 말했더니 너무 별일 아닌 걸로 알길래 이번에는 아가씨도 같이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오라고 한 거예요.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수정이까지 불렀어? 혹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꺼내려는 거야? 말이 안 되긴 왜 안 돼? 내가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더 기막힌 일이 있단 말이야. 아버님이 어떤 젊은 여자랑 모텔에서 나오다 나랑 딱 마주치셨다니까? 근데 이것도 별일이 아니야? 뭐? 그게 정말이야? 그래, 내가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그럴 리가. 언니가 뭐 오해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아버님 붙잡고 여쭤봤어요. 근데 알아서 정리하신다면서 어머님한테는 절대 말씀드리지 말래요. 어쩌면 좋아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세상 남자 다 그래도 우리 아빠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빠도 남자는 남자구나? 언니, 설마 벌써 엄마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죠? 아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두 사람이랑 먼저 상의하려고요. 그러면 엄마는 절대 모르게 하세요. 혹시 충격받아서 이혼 말이라도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아빠가 알아서 정리한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기다려봐요. 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자고요? 그래, 수정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 괜히 일 키워봐야 집안만 시끄러워지지. 아버지 대기업 상무야.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 아니니까 문제없이 잘 정리하실 거야. 평생 엄마 한 사람만 바라보다가 헛발질 한 번 한 거 가지고 자식들까지 들고 일어나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 뭐라고? 그럼 이대로 가만히 있자는 말이야?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나중에 무슨 큰일이 날지도 모르잖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라도 알아봐. 아버님 그동안 쌓아오신 명성이랑 사회적 지위 같은 거 다 무너질 수도 있어. 아빠가 정리한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아빠를 믿어요. 자식인 우리가 그냥 지켜보기로 했으니 언니도 그렇게 따라주세요. 사실 저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 얘기 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 사이 문제 있는 거 알면 시댁에서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괜히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일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뭐라고요? 어이가 없네요, 진짜. 알았어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두 사람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게요.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후회하지 마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게 무색할 만큼 남편과 아가씨의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남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저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통화 한 달 후. 언니, 오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오빠 어제 미국으로 출장 갔어요. 일주일 있어야 올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네? 하필 이럴 때 출장이요? 진짜 미치겠네. 왜 그래요, 아가씨?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언니, 저희 이제 어쩌면 좋아요. 무슨 일이냐고요? 빨리 말해봐요. 글쎄, 언니가 그때 봤다던 아빠 외도 상대가 회사 여직원이었나 봐요. 근데 그 여자가 유부녀에 애도 있는 여자라 그 남편이 아빠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어머니도 다 아신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두 분 서로 물고 뜯고 난리예요. 부모님 저런 모습 처음 봐서 너무 무서워요. 저 금방 퇴근하니까 집으로 갈게요. 아가씨의 전화를 받은 저는 퇴근을 서둘러 부랴부랴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큰 소리치던 시아버지는 그 소송 때문에 상간남으로 낙인 찍혀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며 결국 1년 앞둔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하셔야 했답니다. 주인공 집 2달 후. 지금 벨소리 들리지 않았어? 그러게, 아가씨 목소리도 들린 것 같은데? 아니, 엄마, 아버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말도 마라. 아니, 내가 하다 별꼴을 다 보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엄마 얼굴은 왜 이래요? 수정아, 네가 말해봐.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 나도 지금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글쎄 엄마가 그동안 남자를 만나고 있었대. 그래서 그 남자 꼬임에 넘어가 우리 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투자를 했나 봐. 뭐라고?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남자를 만나? 그러니까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이 이러실 줄은 몰랐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꼬 부부인 줄 알았는데 각자 이렇게 딴짓을 하고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우리 집은 정말 콩가루 집안이었나 봐. 그래서 엄마 얼굴은 왜 저런 건데? 이거 아버지가 이러신 거예요? 말도 마. 내가 둘이 난투극 벌이시는 거 말리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아빠는 퇴직하셨는데 집은 넘어가고 나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당장 갈 곳도 없어. 남자친구는 어제만 해도 상견례 하자고 난리더니 집구석이 이 난리인 거 알고 잠수 탄 거 있지? 나 아무래도 차인 것 같아. 어이가 없네. 두 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다가 다 늙어 이게 무슨 추태냐고요? 결혼도 안 한 딸내미 앞길이나 맞고 정말 돌아버리겠네.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나 봐. 집에서 살림만 하느라 세상 물정을 몰랐어. 평소에 외제차 타고 돈도 잘 쓰는 사람인데 사업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투자를 하면 금방 해결되고 3배로 돌려준다는 거야. 엄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넘어갈 말에 넘어가셨어야죠. 너희 아버지 퇴직금은 집 살 때 다 땡겼어서 몇 푼 되지도 않고 수정이는 곧 결혼한다고 할 것 같은데 잘만 되면 애 결혼 자금하고 우리 노후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미처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그 인간이 나한테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정말 콧구멍이 2개니 망정이지 기가 차서 숨이 막힐 지경이네요. 안 그래도 이 사람이 몇 달 전에 엄마가 남자 만나는 것 같다고 걱정했어요. 근데 절대 아니라고 큰 소리 쳤다고요. 제가 얼마나 엄마를 믿었으면 그랬겠어요. 어떻게 자식들한테 이런 추한 꼴을 보이세요? 정말 우리 부모님 맞는 거예요? 뭐야? 그럼 엄마 바람난 거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때라도 말렸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야, 아버지 바람 피우는 거 알고도 그냥 넘어가자고 했던 거 너 아니야? 근데 엄마가 바람 피운다고 했어 봐라. 네가 믿기나 했을 것 같아? 나도 그랬다고.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아무리 들어도 믿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냥 드라마 좋아하는 저 사람이 괜히 넘겨짚었을 거로 생각했지. 아유, 그럼 너희는 다 알고 있었던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이 아비만 속물 취급을 한 거냐? 내가 고소당하고 나서 지난 몇 달간 너희 엄마한테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너희들 눈치를 얼마나 보고 산 줄 알아? 근데 정작 더 큰 사고를 친 건 너희 엄마잖아. 아빠, 지금 이 상황에 누가 더 잘못했나 그거 따지게 생겼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 당장 갈 곳도 없다고요. 어쩔 수 있냐? 여기서 지내야지. 네? 여기서요? 아유, 그럼 버젓이 아들 집이 있는데 우리가 여관 신세지게 생겼니? 여기 방도 2개뿐이라 5 식구는 무리인데.
아이, 너희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주무셔야지. 나랑 수정이가 작은 방 쓰고. 뭐야? 지금 사고 친 게 누군데 누구더러 방도 없이 살라는 거야? 아이, 우린 여자잖아요. 그럼 당신 혼자 방 차지하고 여자들한테 거실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자면 되잖아. 네? 저희 아직 신혼이에요. 근데 각방을 쓰라고요? 집구석에 이런 사달이 났는데 지금 너희 신혼인 거 따지게 생겼냐? 그러게 저희 결혼할 때 돈 좀 보태서 넓은 집 얻어주셨으면 좀 좋아요. 다 큰 성인이니 자립하라면서 한 푼을 안 보태주시더니 정작 다 크고도 남은 엄마 아버지는 왜 자립을 못하시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내가 안 해주고 싶어서 그랬냐? 그때 주식에 넣은 돈이 휴지 조각이 돼서 도와줄 수가 없었으니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게 내 탓이냐? 다 얌전한 척 뒤로 호박씨 까던 앙큼한 너희 엄마 탓 아니냐? 그러게 네 처말을 들었어야지. 자고로 여자 말을 들어야 잘 사는 법이야. 그게 지금 아버지가 하실 말씀이세요? 미치겠네 정말. 어머님이 내연남에게 사기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게 된 식구들은 결국 저희와 합가해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안해하거나 눈치 보기는커녕 매일 으르렁거리며 싸워 민원이나 만들고 집안일에서는 손을 놓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통화 2달 후. 자기 지금 어디야? 엄마 아버지 아직 저녁도 못 드셨나 봐.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두 분 종일 집에 계시잖아. 그럼 저녁 정도는 알아서 챙겨 드시면 안 돼? 엄마 매일 우느라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 울기만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벌써 2달이 지났으면 그것도 그만하셔야지. 매일 붙어 앉아서 싸우기나 하시고 내가 동네 창피해서 정말. 속상하시니까 자꾸 서로 원망이 되시겠지. 그것도 적당히 하셔야지. 지난주에만 민원이 3번이나 들어왔어. 나도 일하랴 살림하랴 정신없는데 아가씨는 자기 속옷 빨래도 안 해. 사람이 2에서 5이 됐는데 어떻게 다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내 퇴근만을 기다리니? 내가 뭐 큰 거 바래? 그냥 본인들 빨래랑 청소만 하셔도 살겠다고. 우리 식구들이 지금 그럴 정신이 어디 있냐? 사정 다 알면서 자기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뭐? 식구들 사정은 그렇게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자기 마누라 마음은 왜 이해를 못해?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내가 2분 바람 피우신다고 할 때 제대로 듣고 대처만 했어도 지금 이 지경까진 안 됐을 거야. 내 말 무시한 건 자기랑 아가씨인데 왜 이 개고생은 다 내 차지냐고. 알았어. 미안해. 내가 내일부터는 진짜 많이 도와줄 테니까 오늘만 얼른 가서 부모님 좀 챙겨드려. 나 오늘 회식이란 말이야. 회식? 난 지난 2달 동안 집안일에 치이느라 회식은커녕 꼭 해야 할 야근도 못했어. 그래서 싫은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알아? 나도 이제 더는 이렇게 못 살아. 못 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어쩌겠다는 건데?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나 오늘 나오면서 내 짐 다 챙겨서 나왔어. 뭐? 짐이라니? 난 이제 더는 그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당신 식구들한테 치이면서 못 살겠거든? 어머님 징징거리는 소리도 지겹고 아버님 반찬 타박에 아가씨 잔소리도 신물이 나. 막말로 내가 2분 바람 피우라고 했니? 그래. 당신 힘든 거 알겠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불대기만 하면 다야. 내가 그동안 2분 싸움 말리느라 쌍코피 터진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근데 자기는 매일 회식이다 야근이다 늦게 들어와서 잠만 자고 주말에도 피곤하다고 방구들 지고 누워있잖아. 나 혼자 아가씨 세탁소 심부름까지 해주면서 입에서 단내 나도록 시달린다고. 알았어. 내가 이제부터라도 각자 자기 할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얘기할게. 됐어. 당신 그 말 식구들 들어온 첫날에도 똑같이 했던 말이거든? 이제 더는 안 속아.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나 한 번만 믿어봐. 웃기고 있네. 40년 가까이 산 부부끼리도 거짓말하다가 집구석 거덜나는 걸 목격했는데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분명히 말하는데 나 식구들 나가시기 전에는 절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나랑 가족 중에 누굴 택할지 정해. 그런 억지가 어딨어.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수정이는 어디로 가라고? 그건 자기네 두 남매가 알아서 해야지. 정작 필요할 때는 내 말 무시하더니 왜 이런 일은 나한테 물어보니? 일주일 동안 연락 없으면 헤어지는 걸로 알고 이혼 서류 써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자기야. 저는 막무가내 시댁 식구들의 만행에 치여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겁한 남편이 나가라고 하자 아가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고 원룸을 얻어 부모님과 이사했습니다. 결국 늦바람으로 집과 직장을 잃고도 반성할 줄을 모르던 시부모님들과 저의 경고를 무시했던 두 남매는 깊은 후회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야 했답니다.